자, 이제 용해도를 학습함에 있어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 설탕이 있어.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되지. 여기 이제 과학적 용어를 도입하자면 설탕을 녹는 물질이라고 해서 용질이라고 불러. 물을 녹는 매개 물질이라고 해서 용매라고 불러. 설탕물이 됐을 때는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 벌써 4개의 단어가 쏟아졌는데 이 4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소금물이라고 치면 용질이 누구야? 소금이겠지? 용매는? 용액은? 섞이는 현상은? 용해. 용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 알아보시고, 이 용매 용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를 용매로 잡고 고체나 기체는 용질로 잡아. 이렇게. 예를 들면 방금 했던 거, 물에다가 설탕 녹인다, 물에 소금 녹인다고. 물에 산소 녹는다, 물에 이산화탄소 녹는다도 역시 용해야. 맞지? 물에 산소가 녹으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쉬겠지, 그 안에서. 요거고, 만약에 똑같은 액체인 경우, 똑같은 상태일 때가 있거든. 고체가 섞일 때가 있고 액체가 섞일 때가 있어. 그때는 양이 많은 물질을 용매로 보고 양이 적은 물질을 용질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소주라고 해봐. 소주 뭐에다가 뭐 탄 거지? 에탄올. 그렇지. 에탄올을 물에다가 탄 거지. 에탄올이 20%야. 20%. 그럼 물이 다량인 거잖아. 이때는 물이 용매라고. 근데 거꾸로 에탄올을 90g, 물을 10g 넣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에탄올이 용매가 돼. 이런 식으로 양 많은 게 용매다. 이게 이제 액체 혼합물이고, 기체 혼합물끼리에도 용매 용질을 표현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공기야. 공기의 78%가 누구지? 질소. 이거를 질소에 산소가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어? 기체끼리도. 고체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야 이거. 그러니까 용액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액체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액체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체가 용액일 수도 있어. 심지어 고체가 용액일 수도 있어. 땜납.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거든. 그럼 땜납 같은 경우는 납에 주석 섞은 거란 말이야. 그럼 납이 용매가 되고 용질이 주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양 많고 양 적은 물질이 용매 용질이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까지도 그 얘기야. 2번에 이제 용해도인데, 용해라는 말이 녹는다잖아. 녹는다. 그럼 용해도라는 말은 녹는 정도야. 녹는 정도. 몇 그램 녹냐? 근데 불필요 다 썼네. 아까 없는데 보니까. 그래서 불필요 없던데. 애매한 색깔이 뭐야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흰색 맞아? 색깔이 이상한데? 흰색이니까? 뭔가 색깔이 누구끼리 해? 누구끼리 용해도는 녹는 정도인데 뭐 색깔도 살짝 이상해. 녹는 거 좀 이상하지 색깔이. 뭐지 이거? 녹는 정도인데 기준이 있어야 돼. 물 100g에 녹는 정도. 물 100g에 녹는 정도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한다. 저 기준이 중요한 거야. 물 100g이라고 기준. 이게 물질마다 달라. 또 온도에 따라서 달라. 온도에 따라 달라. 압력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기체만 영향받아.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영향받고 압력에는 영향 안 받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둘 다 영향을 받아. 근데 이것도 특이한데? 온도가 고체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잘 녹아. 고온일 때 잘 녹아. 압력에는 무관. 근데 기체는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아.
저온의 잔류가. 이 기체라는 물질 자체가 운동성이 활발하잖아. 얘를 물에다 담그면 뛰쳐나와버려. 그래서 이 운동성을 충분히 죽여놔야지 안에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차가워야 잔류가. 차가워야 잔류고, 압력은 뛰쳐나오려고 할 때 외부 압력으로 찍어 누르면은 잘 들어가겠지? 그래서 압력도 고압일 때 잔류가. 고체는 상관없고, 무관이고, 압력이 높을 때 잘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콜라는 언제가 제일 맛있냐? 차게 먹을 때 맛있고, 뚜껑을 딴 즉시 먹어야 맛있지. 오래 냅두면 맛이 없잖아. 왜? 온도가 낮아야지 이제 탄산이 충분히 녹아 있어서 톡 쏘는 맛이 나고. 다음 콜라를 포장할 때, 제조회사에서 포장할 때 압을 넣어. 이산화탄소 압을 넣어갖고 잠근단 말이야. 그러니까 콜라 페트병을 눌러도 안 눌리지. 되게 딱딱하잖아. 안에 압력이 엄청 큰 상태라고. 고압으로 강제로 녹여놓은 거거든. 저온 고압으로 기체를 많이 과하게 녹여놓은 게 콜라기 때문에 대표 먹거나 뚜껑 까고 한참 있다 먹으면 다 삐져나와버리지. 맛이 없어져. 그래서 조건이 달라. 고체는 뭐 커피나 이런 거 타보면 알지. 뜨신 물에 잘 먹지. 설탕에도 먹고. 뜨신 물에 잘 먹고. 압력에는 상관없고 고체는. 기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용이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 X축이 온도야. Y축이 그 녹는 정도, 용해도라면 기준이 물 100g이었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각 온도별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잘 녹는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지금 요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정도. 그걸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여기 있는 걸로. 60도씨 질산칼륨 110g.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110g 녹일 수 있는 게 최대라고. 그럼 최대로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녹으면 눈에 안 보여. 녹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녹지 않으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지? 거름종이로 걸러낼 수 있어. 예를 들면 60도씨 물에 110g 녹일 수 있는데 120을 넣으면 바닥에 고체가 가라앉아. 그걸 거름종이로 걸러내면 10g만큼 걸러진다. 그게 그 얘기야. 이때면 포화 상태고, 이거보다 덜 넣게 되면은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 요 지역이 있으면 불포화라고 불러. 여기 있으면 불포화. 아직 더 넣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야. 그럼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과포화라고 해. 과포화. 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넣다. 이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이 그래프 위에 올라탄 만큼 있지. 요만큼이 바닥에 가라앉아. 그 바닥에 가라앉는 거를 전문 용어로 석출됐다고 부르더라고. 석출. 이만큼이 이제 고체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 그래프를 좀 보자고. 이 포화, 불포화 뜻 알겠지? 과포화. 이 그래프 위에 올라가면 과포화가 되는 거고, 과포화만큼은 요 차이만큼 석출되더라. 이거. 이 과포화된 만큼은 석출될 수 있다. 이 얘기고, 중요한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용해도의 뜻이 뭐냐? 그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정도. 물질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다 적자. 용질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 높을수록 잘 녹지. 그러니까 용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야. 물에 잘 녹냐, 기름이 잘 녹냐. 물질에 따라 다르고. 고체의 용해도는 옆에 비추가 있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고, 아까 했던 얘기야. 압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 그래프에서 온도에 따라서 제일 잘 바뀌는 애가 누구야?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팍팍 바뀌면 질산칼륨이지, 그지? 그 온도에 따라 변화가 제일 큰 거는 질산칼륨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그럼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건 누구야? 염화나트륨이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찔끔 올라가지. 자, 용액의 종류에서 포화, 불포화 설명해줬고, 석출이라는 말뜻 다시 한번 기억해. 석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된다. 보통 석출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봐. 지금 A가 불포화지. A가 불포화인데 용질을 추가로 넣는 거야. 용질을 추가하면은 그 추가한 만큼이 녹지 않고 가라앉지. 그럼 요만큼이 석출된다. 이해가 돼?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역시 또 그래프 위에 올라타지. 그러면 요만큼이 또 석출될 수 있다. 이거는 냉각이라고 적게.
냉각해도 속출. 보통 이제 속출 가지고 문제 낼 때 요거보다는 요게 많이 나와. 냉각해서 특정 온도에서 얼마큼 녹였는데 얘가 어디까지 냉각시키면 얼만큼 속출됩니까? 그럼 그래프 위에 올라탄 만큼이라고 합니다. 여기 얘가 나왔지? 자, 문제에 보면 80도씨에 169가 녹아있대. 포화야. 얘를 20까지 냉각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올라탄 만큼이 석출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석출의 양을 구하려면 169에다 32 빼면 되지. 정답은 137. 137이 석출이야. 그럼 여기 빠르게 하고 문제를 내가 봐줘야 돼. 기체 용해도가 아까 설명했던 거야. 온도가 낮고 압력 높아야 잘 녹는다라는 거. 콜라 맛있게 먹을 조건이지. 요 실험 봐봐. 얼음물, 실온의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에서는 녹아있던 기체가 막 뛰쳐나니까 기포가 막 생긴다고. 콜라 보면 기포 생기지. 찬물, 얼음물에는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즉 잘 안 녹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압 용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공기가 이제 찍어 눌러주고 있었는데 펌프 가지고 공기를 쫙 뽑아내면 여기서 눌러주는 기체가 없지. 그럼 안에 녹아있던 게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 탄산음료가 부글부글 끓는 게 보여. 녹아있던 게 뛰쳐나오는 거야. 기체 용해도와 생활 속 현상. 온도랑 관련된 건 첫 번째.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에 올라와서 뻐끔뻐끔하는 거 봤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산소가 좀 풍부한 수면으로 올라오고. 두 번째, 냉각수인데 공장에서 이제 뜨거운 걸 냉각시킨 게 냉각수잖아. 그 뜨거운 물을 하천으로 바로 방류해버리면 기체 용해도가 줄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잘 못 녹으니까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질식해서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냉각수는 함부로 배출하면 안 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강 옆에 이렇게 하천 옆에다가 못 지어. 하천이 금방 뜨거워져갖고 물고기 다 죽는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짓는 거야 무조건. 냉각수가 강물로는 택도 없어. 바닷물로 데펴도 그 주변이 2, 3도씩 올라가는 거야. 강물이면 뭐 10도, 20도 올라가. 다 죽는 거야. 압력과 관련된 현상. 탄산음료 막이 열면 거품 그때부터 막 발생하지. 압력이 떨어져서. 깊은 바다에서 이게 좀 중요하다. 잠수병이라고 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혈액에 기체들이 잘 녹아. 그 잘 녹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면은 용해도가 줄잖아. 녹아있던 기체가 일찍이 뛰쳐나오겠지. 혈액이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끓기만 하겠냐? 그 액체가 차있던 공간에 갑자기 기체가 발생하는 거잖아. 혈관이 터져. 온몸의 혈관이 동시에 터져갖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면서 죽어. 모든 혈관이 다 터진다고. 그 잠수병이야. 조금씩 올라가요. 진짜 무섭대. 잠수병은 이거 바로 죽어. 혈관 터져요. 다음 이런 것도 있어. 컵에 물 담아갖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으면은 공기방울 생긴다. 왜? 녹아있던 기체가 뛰쳐나오는 거야. 용해도가 줄어서. 그러니까 수돗물 끓이게 되면 녹아있던 염소가 또 뛰쳐나오고. 나머지 문제 한번 싹 풀어보는데 257? 256까지만 풀고 256. 몇 개 없지? 14번부터 22번까지